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에서 상속이라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막막한 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명확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죠.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아주 무서운 깜짝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요, 고인이 남긴 알 수 없는 빚까지 말 그대로 통째로 떠안게 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짚어볼 5가지 핵심 단계입니다. 숨겨진 빚의 위협부터 자산과 부채 찾기, 상속의 3가지 길, 째깍거리는 시계,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까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숨겨진 빚의 위협,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죠. 대한민국 민법이 참 무서운 게요. 만약 여러분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. 그럼 법은 여러분이 고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빚까지 무조건적으로 다 받겠다고 하는 이른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.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이 기본값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숨겨진 피폭탄에 그대로 맞고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.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 파트는 자산과 부채 찾기입니다. 이 빚폭탄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조사 도구들을 알아볼게요. 자, 당장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강력한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. 일단 정보들을 아주 폭넓게 한 번에 싹 다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고요. 만약에 이 초기 신청 기한을 놓쳤다, 그럼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있습니다.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싹 다 모아준다는 거예요. 예금, 대출부터 세금 체납, 부동산, 자동차까지 다 나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. 개인 간의 채무, 그러니까 지인한테 빌린 돈 같은 건 이 시스템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. 이런 건 무조건 따로 확인하고 조사하셔야 해요. 꼭 명심하세요. 세 번째 파트는 상속의 3가지 길입니다. 상황을 파악했으니 이제 어떤 법적 방패를 선택할지 결정해야겠죠? 이 표가 정말 아주 중요한데요. 선택지들을 한눈에 비교해주고 있거든요. 단순 승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빚까지 다 끌어안는 거고요. 상속 포기는 아예 모든 권리와 의무를 던져버리는 건데,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, 내 빚 책임은 사라지지만 자칫하면 그 위험한 빚 폭탄이 다음 순위 가족, 예를 들면 어린 자녀나 조카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한정 승인을 볼까요? 물려받은 재산의 가치만큼만 빚을 갚도록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. 부채를 완복하게 가두면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막아주면 아주 현명하고 강력한 방패인 거죠. 그런데 만약에 빚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가 신청 기한을 훌쩍 넘겨버렸다면 어떨까요? 막 몇 달 뒤에 뜬금없이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진짜 눈앞이 캄캄하잖아요. 다행히 비상탈출구가 있습니다. 바로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제도인데요. 고인의 빚이 더 많다는 걸 내 잘못 없이 정말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딱 3개월 이내에 다시 방패를 들어올릴 기회를 줍니다. 정말 다행이죠? 네 번째 파트는 째깍거리는 시계입니다. 방패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한들이 있습니다. 자,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빡빡합니다. 사망일로부터 상속은 바로 시작되고요. 여러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단 3개월 안에 법원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접수해야 합니다.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이 최대 1년까지 좀 넉넉하게 늘어나긴 했는데요. 그렇다고 여유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3개월이라는 칙문이 닫히기 전에 정확한 재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니까 사실상 사망신고와 동시에 즉시 바로 조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.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, 일종의 법적 지뢰밭 걷기라고 할 수 있죠. 서류 다 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게 우리 생각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상적 행동들조차 법의 눈에는 상속받기로 했네? 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기도 전에 고인의 재산을 내 것처럼 쓴다? 그럼 법원은 여러분이 무조건 상속을 승인했다고 탕탕탕 결론 내려버립니다. 애써 만든 방패가 날아가는 거죠. 여기 리스트에 있는 치명적인 지뢰들을 하나하나 잘 보세요. 고인의 오래된 중고차를 훌쩍 팔아버린다거나 통장에서 예금을 쏙 빼서 쓰거나
심지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는 행위들, 이거 다 질에 밟는 겁니다. 법원에 내는 재산 목록에서 일부러 자산을 숨긴다. 그것도 마찬가지고요. 여러분이 어떤 완벽한 서류를 냈던 간에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숨겨진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. 절대 조심하셔야 해요. 자, 이쯤 되면 가장 절박하고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. 고인 통장에 있는 돈 뽑아서 장례비로 써도 되나요? 계좌가 다 묶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거든요. 다행히도 정답은 네, 가능합니다입니다.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고인의 유산에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장례비를 쓰는 건 상속재산을 맘대로 처분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그 돈이 밥값이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단 한 푼이라도 쓰이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싹 다 증명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장례식장 영수증부터 관련 지출 증빙은 진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꼼꼼히 모아두셔야 해요. 생명보험금 받을 때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.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.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,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 고유 재산이니까 마음 편히 받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 돈에 손대는 순간 바로 상속재산 처분이 돼버려요. 비폭탄 방패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. 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 약관이랑 수익자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오늘 다룬 복잡한 내용들 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상속 문제를 다룰 때 신속하고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. 맞습니다. 복잡한 행정 절차에 무서운 법적 책임까지 얽혀 있지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 그래야 빚 걱정은 내려놓고 떠나신 분을 애도하는 진짜 중요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째깍거리는 시계가 멈추기 전 다가오는 비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할 준비 되셨나요? 슬픔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상황의 주도권을 즉시 주셔야 합니다. 쓸 수 있는 조회 도구는 모조리 동원하시고요.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전에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를 반드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